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이 이제 사전 투표한 감시인데요.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국 253개 개표소에 선관위 그 사무실에 CCTV를 다 설치해서 사전 투표함을 놔두고 그 CCTV가 중앙선관위 전체 상황실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 감시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녹화를 떠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거 아주 좋은 제도죠.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 경찰도 순찰까지 해요. 예. 돌아가면서. 예. 그럼 누가 보기에도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평구 그 지방선거 때 거기에 시민의회라는 사람들이 밤에 아무도 없는데 침범했어요. 5명이. 그거를 한 명도 아니고 5명의 아주머니들이 그걸 보고 고발한 거예요. 들어갔어요, 실제로. 아니, 거기에 CCTV가 잘 작동되고 경찰이 잘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게 CCTV 있다는 것도 막상 우리가 공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중앙선관위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공개하세요. 국민이 봅시다. 이랬더니 이 사람들 말이 그래. 공무원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그래요. 항상. 그래서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하면 돼요. CCTV 상황실을 그걸 시민단체나 가서 볼 수 있게 해달라. 이 사람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민단체 중에 한 김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선관위에 신청한 거예요. 날짜를 정해서 그 당시에 그 화면을 좀 보내달라. 공개해달라 했더니 공개해 줬어요. 그래서 봤더니 훼손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내줘요? 네, 그 딱 부분이. 이상해서 딱 그때 훼손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훼손돼 있어요. 이게. 훼손된 건지 훼손을 시켜서 보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훼손이 됐다는 게 자주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죠. 기능을 못했다는 거죠. 기능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돼 있다는 건 그냥 거울만 돼 있는 거죠. 실제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작동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대로. 저희는 이걸 요청했어요. 그러면 제가 공무원이랑 그럴 것 같아요. 이양 설치해 놨고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다면 그러면 공개할게. 와서 보세요. 미리 신청받아서.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상황실에 앉아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253개에서 전국 선관위에 사진투표함을 보관하고 내가 쭉 나오니까 보면서 이렇게 눈만 잘 뜨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선관위별로 지금 감시하겠다고 지금 자원봉사 나선 거예요. 몇 명이 나섰을까요? 2만 명이 나섰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분들이 밤에 가서 지켜야 됩니다. 낮에도 물론 보지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이 군인도 아니고 야간 근무도 아니고 야간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가서 지켜야 돼요. 봐야 돼요. 혹시 누가 제3의 모르는 수상한 사람이 침입해서 또 투표함을 조작하지는 않을까 봐야 되죠.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국민이 그렇게 소고롭지 않게 하려면 상황실만 오픈해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공무원이 보고 있다. 그게 중앙선관위 답변입니다. 저희 공영회는 분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공무원을 보내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말을 사사건건 안 듣고 자기들만 믿어라. 아니 자기들이 지금 무슨 범죄가 일어났는데 진상조사를 해야죠. 국민에게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래 해봤더니 이렇더라. 진상을 공개하면은 국민들이 왜 중앙선관위를 안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많은 건들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기왕에 설치된 CCTV니까 이것을 좀 굉장히 좀 합리적인 단체나 기관에다가 오픈을 해서 여야 동수로 또 뜻이 다른 시민단체도 비율적으로 해서 24시간 감시 체제를 갖춘다면 불과 한 5일밖에 안 되거든요. 10일부터 14일 저녁까지만 하면 되니까 15일까지 한 5, 6일 동안 이번에는 5박 6일이죠. 오픈을 하면은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이 의혹을 가지니까 그렇죠. 그럼 공개할게요. 그러면 논란이 없어요. 그러네요. 자, 공개했죠? 공개했습니다. 끝. 오케이. 그럼 국민이 누가 불만을 갖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해요. 공무원이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부분을 정보 공개 요청하세요. 정보 공개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지난 일을 해봤자 선거 개표가 다 끝났는데 사후 약방문이죠. 그게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죠. 예방을 해야 되는데 다 끝난 데 가서 그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는 이제 그렇고요. 네네. 그다음 보면 이제 네. 시민단체, 네. 그 다음 장 남겨주세요. 자료는 그 다음. 사전 투표를 이제 감시하고 이러는 시민 활동이 있었다. 네네. 그래서 지난 대선에도 네.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에서 한 4만여 명이 네. 쭉 감시를 하고 네. 대선이 끝나고 단 한 건도 네. 이의제기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공정한 거 아니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시민의원과 중앙선관위는 그게 같은 편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보십시오. 시민을 누가 만들었냐면요. 이거 시민은 시청자께서도 그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홈페이지가. 예. 딱 들어가는 순간 첫 화면이 뭐냐면 문성근 씨가 젊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월호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하고 선거가 무슨 그래서 그렇죠. 예. 무슨 관계가 있으며 문성근 씨가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시민의 눈이라면 시민의 눈이 되어서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겠다. 이게 이 눈 설립 취지예요. 그러면 저희가 시민단체가 대표예요. 제가 여기 가입 신청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빠꾸 안 돼요. 제가 2번 신청했어. 안 돼. 다른 사람들도 신청해봤어. 안 돼. 제가 아는 사람들 다 신청해봤는데 다 안 돼요. 여기는 유령단체예요. 외부로부터 통계된 내부 사람끼리만 하는 단체예요. 그럼 제가 여기 시민원이 어디 있냐고 봤더니 최초에 안동에서 설립됐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안동이라는 데가 이번에 그 나오기랑 그분도 안동 출신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안동? 예. 안동, 경상도인데 어떻게 이럴까 궁금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한데 이 시민의회라는 단체에서 하는 일이 베일에 갈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끼리 대화는 저희는 모든 걸 카톡방에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다 공개 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공개합니다. 대화조차도 회비, 무슨 내용 이런 여러 가지 다 모든 걸 공개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해요. 텔레그램으로 대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시민단체 지금은 어디 있냐면 태계로에 있더라고요. 예. 제가 간다고 요청했더니 이 사람들 이야기 그거야. 아니 뭐 답이 없어요. 왜 오시려고 그러냐. 우리가 또 대화 제의도 있어요. 대화해보자. 우리 자기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뭐 선관위에서 칭찬받는 대단한 시민단체라는데 한번 대화합시다. 어떻게 해요 노하우가. 참관인도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데 우리 한번 노하우 좀 배웁시다. 우리 참관인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어요. 중앙선관위 또 질의를 했어요. 선관위에 그렇게 시민눈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몇 명이 들어왔고 어떻게 했는지 문제 없었다면서요. 좀 잘해주세요. 정보 공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 이 사람 개인정보가 아니죠. 몇 명 했으면 몇 명 들어온 시민 들어온 건데 활동인데 자기들 자랑하잖아요. 그럼 공개해야죠. 창문에 아무나 들어가나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개해야죠. 당연히 거기에 나쁜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자기들 선거를 감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와 시민은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가면은 중앙선관위가 시민을 비호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공개하세요. 예. 그래도 답이 없어요. 이제 저희가 공문을 많이 보내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오냐면 답이 없고 뭐라고 오냐면 전에 공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 공문을 참조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사실상 답변을 회피하는 거죠. 네. 그 공문은 답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공문을 대면서 그 공문을 참조하세요 이거예요. 변명할 게 없으니까. 이제 드디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전에 받은 공문을 참조하세요 이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에서 네. 중앙선관위 토론회 부분인데요. 네네. 요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선관위 전직 고위공무원하고 이렇게 토론회를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네. 결국 끝에 가서 네. 고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요. 많죠. 이게 공식입니다. 예. 루틴이 루틴. 여기 꼽히시다 보면 루틴 있잖아요. 루틴. 언제 막 이게 루틴이 있던 것처럼 네. 루틴이에요. 먼저 맨 처음에는 큰 소리를 딱 칩니다. 예. 하겠다고 딱 그래요. 예. 그럼 저쪽에서 겁을 먹을까 싶어서 그런지 하겠다고 딱 그래 나옵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오케이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일주일 뒤부터 하죠. 좋은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는 건 좀 그래요. 이게 뭐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하는 자리가 돼서 비공개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비공개라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그래, 비공개라도 하면 선관위 높은 날이더라 만나보자. 이렇게 계속 오케이 그런다 합시다. 그럼 일주일에 딱 답이 와요. 아 우리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선관위 내부 사정상 내부에서 조직에서 그런 데 나가면 논란 소재가 되니까 가급적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관위 루틴이에요. 1, 2, 3예요. 요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제가 딱 그래서 처음에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루틴대로 갈걸? 아니 사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분을 모시지 않고 전직 고위공무원을 모시려고 네, 해요. 네, 네. 전직이라면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선관위의 통제도 안 받을 거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선관위를 아끼고 네, 네. 지금 남아있는 후배 직원들을 아낀다면 네, 네. 당신이 나와서 네.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국민들한테 네.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죠. 김 장군님은 그렇게 하셨겠죠.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생각이 달라요. 왜? 음.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밝히면 음. 문제가 되니까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 뭐라고 그러죠? 서로 이게 묵계처럼 되어 있는 카르텔이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구 나가서 하면 다 죽어. 그 조직 카르텔 조직으로 봤을 때는 마피아로 봤을 때는 마피아라고 가정하면 일종의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딱 카르텔이 되는 거예요. 암묵적인 카르텔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와서 자기들의 주장이라도 계속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 대표님 주장하고 저쪽은 선관위 주장을 하면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와서 주장하면은 예. 자기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예. 국민이 알 거라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거를. 그런 거예요. 아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내가 거짓말이 진실인지 모르고 합니까? 거짓말 하다가 알면서 하잖아요. 자기가 면피하기 위해서. 예.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나와서 하면 국민들이 여기서 보면은 아하 저 거짓말하네. 금방 알아요. 저도 금방 알겠던데요. 거짓말하면 힘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분은 선관위에서 30년 이상 쭉 35년이 됐다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예. 최고위까지 오르셨고 그렇죠. 예. 지금도 선거 관련 네. 분야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양 대표님 지금 이 시민 활동 하신 지 얼마 됐어요? 1년 반 됐습니다. 그럼 완전히 저 초등학생이네요. 채병을 했죠. 그러니까 한 박사가 예. 핵병원이하고 토론을 그렇죠. 못하겠다는 것은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예. 가더라고요. 정말 전 선거법이 제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그렇죠. 경영학을 했어요. 예. 그리고 산자부에 계셨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제활동 주로 했고 저한테 너무 생소한 분야예요. 저는 그렇죠.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 지망생도 아닙니다. 이번에 혹시 비례대표 저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 저는 정치하려고 미리 했어야죠. 지금 제가 은퇴해서 봉사하는데 지금 뭐 그걸 하겠습니다. 사실 예. 근데 그런 햇병아리한테 예. 너 설득할 수 없다? 어. 그럼 때려치워야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번대한 거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리 안 나오면 숨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꼭 꿩이 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만 숨죠. 머리만 숨고 꼬리에 남겨놓고 숨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겁니다. 국민은 꼬리를 보고 있는 거. 숨었네 이놈들이. 이거 숨었네. 다 보고 있어 잡아낼 수 있는데 머리만 딱 숨기고 아 내가 숨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은 알죠. 안 나온 것 자체가 이미 국민들은 안 나와. 범죄자구만. 그 말 틀린 거네. 다 알 거예요 국민들은 이거.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시작합니다. 사실은 양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그분도 생년이 같더라고요. 57년생.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닭띠. 네, 닭띠. 아, 그래서 동문 얘기. 같이 모여서 네. 정말 진솔한 대화를 하고 네. 국민들께 선택의 기회를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그렇죠.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요새 잠이 안 와서 자면서 네. 계속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네. 한 새벽 5시에 딱 그 생각이 나서 네. 그때부터 계획을 해서 네. 양쪽에 연락을 드렸더니 네. 두 분 다 오시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죠. 네. 근데 결국 그날 저녁에 네. 밤 하여간 통화를 한 10번쯤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밤에 한 30분 동안 통화하면서 결국은 안 나오시겠다. 네. 그 대신 지난 금요일 날 이 사무실에서 만나서 한 2시간 이상 쭉 그쪽 얘기를 들어서 오늘 대담을 진행하는 겁니다. 들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간접적인 공개적이 되겠네요. 그리고 왜냐면 거기에 대한 들은 반론은 것이니까. 제가 제기를 못했죠. 그래서 네. 사실은 그분한테 제한적이지만 우리는 계속 방송을 하겠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쪽에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지만 그건 감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죠. 예. 자기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포기했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숨은 거죠. 맞습니다. 감추고 싶고 숨은 거예요. 그분이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직 자격으로 얼마든지 나와서 얘기를 하실 그렇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셔야 되는 그리고 거죠.
만일에 양성엽 대표님이 하나 활동이 잘못됐다면 네, 그렇죠. 그분이 나와서 말렸어요. 깔끔하게 말려야죠. 말리고 국민들한테 혼선을 주지 말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되죠. 예. 가정구성 영장 발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우왕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저를 조사했는데 조사 이만큼 조사했어요. 선관위에서 조사 예. 보고서가 왜냐면 제가 제 있는 얘기를 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책 이야기를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사하다 안 되니까 저를 얼굴매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계속 질문 하다 보니까 3시간을 조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에 대해 아무 액션이 없는 걸 봐서 포기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안 되겠어. 이 미꾸라지 같은 놈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정연 네. 공정선거 국민연대와 네. 활동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이 네네. 뜻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한 조금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예비역 그렇죠. 장성들이 그렇죠. 이거 왜 쓸데없는 일을 하나 하고 네네네. 그 저희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를 한번 마련한 네. 거고 결국 판단은 네. 국민들께서 유권자께서 하시는 게 제일 네. 중요하죠. 저희들이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싸운다고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판단은 이제 유권자의 몫으로 그러니까 남겨두겠습니다. 장군님들이 사실은 보면은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명예도 지키셔야 그럼요. 되고 그 다음에 연금도 지키셔야 되고 그러니까 대정부 투쟁을 하기 어려워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왜 장군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걸 목소리를 높이겠느냐. 불의를 저지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을 봤을 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그 과거를 생각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수장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저희한테 지금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뭐 이석복 위원장님이 예. 100만 원 후원하고 그런 말씀은 좀. 그러니까 어쨌든 예, 또 예. 그다음에 또 그제 또 권영희 장관님이 예, 또 예, 이석복 예, 장관님 예. 통해서 예. 또 후원하셨고 예.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거기 계신 분들이 지역별로 내가 같이 공정위원회 지역위원장에 같이 동참해서 사전투표 감시 활동을 직접 하겠다. 저도 어플라이 했으니까 네. 10일부터 하여간 그러니까요. 밤새워서 그래서 같이 지키겠습니다. 해주니까 시민들이 너무 좋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장군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동참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주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양 대표님 입술이 지금 막 예. 텄어요. 막 야, 이렇게 물질이 예. 잡히고. 뭐 예. 제가 뭐 이거 하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일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 사명감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놔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시고요. 이제 공정선거 국민연대에서 네. 공정선거를 위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딱 예.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도 선거당일 투표 예스.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지 말고 선거당일 날 법정 공휴일날 나가서 국민의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세요. 이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선거당일 하면 되잖아요. 그전에 그렇게 해왔어요. 선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선거를 해라. 주권을 행사하는데 예. 언제 하느냐? 선거 당일 하라. 이거를 국민에게 알리는 거예요. 홍보 효과. 왜? 모르는 국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러냐면 알면 안 해요.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들 민주가 높습니다. 예. 지난 그 재보궐선거 때 통영에서 최막이라는 여성이 이거 사전투표의 문제를 알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선거구에 그전에 했던 사전투표자의 98.4%가 안 했어요. 1.6%만 한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회가 있는 사람은 한 거예요. 우리 국민 민주가 그래요. 왜 국민이 알리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첫 번째 공정위원회 미션입니다. 예. 예. 알리자. 예. 이거 쉽잖아요. 막 예. 알리면 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근데도 왜 감시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예.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사전투표는 그 뒤에 추가로 투표지를 더 넣어도 모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프린터기를 뽑아내니까 투표용지를. 어. 프린터기로 투표용지를 뽑아내서 주는 것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폐를 조폐영사 찍어내는 게 아니고 각 은행 지점에서 대리들이 막 뽑아내게 하면 똑같아요. 통제되지 않은. 통제되지 않는 거죠. 더구나 일련 번호가 없어요. 사실상. QR코드에 넣었는데 이게 뭐 일일이 그 몇 번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련 번호가 없는 지폐가 막 양산되는 위조 지폐가 양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뒤에 칩이 넣어도 모르는 겁니다. 검증이 안 돼요. 더구나 사전투표 했다는 사람들의 이 지문, 전자 지문 인식을
투표 끝나자마자 바로 없애버려요. 지문이 아니라 그 신분증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신분증 되겠다. 지문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문 인식도 합니다. 왜냐면 신분증도 보고 지문을 대야만 연계가 돼서. 예, 그래서 이제 지문을 대는데 우리가 왜 그 선거당일 투표할 때 인장 찍잖아요. 예, 무인 예.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이 단지 전자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한 걸 지워버려요. 자 그러면 원래 이 인장한 거는 뭐냐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당선자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보관해야 돼요. 근데 지워버렸어요. 뭘 보관하죠? 훼손한 상태로 보관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정말 이건 정말 기기묘묘하게 이렇게 비틀어 놨어요. 왜곡된 제도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가로 투입하는 이런 걸 현장을 또 많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걸 감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밤에 선관위 직원이 다 퇴근하고 밤에 수상한 사람 5명이 선관위 침입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갑니까? 거기 뭐 꿀떡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왜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주거 침입죄가 되고 엄청난 범죄인 거예요.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들어갔어요. 5명이나 1명도 아니고 떼거리로 들어간 거죠. 그걸 또 1명이 본 것도 아니고 5명의 아주머니들이 그걸 보고 경찰에 고발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조사를 해야 되죠. 딴 데서 그런 일이 났는지. 근데 조사가 안 되고 유야무에 넘어갔어요. 당시에 경찰관 출동한 경찰관 이름 2명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책에서 기록해놨어요. 예. 그분들 끝까지 저희가 추적할 겁니다. 예. 저희가 이 책은 뭐냐면 그거예요. 모든 범죄 현장을 고발하고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모든 걸 고발하고 경위가 왜 이렇게 된 건지를 다 미션을 준 거예요. 앞으로 이거 이 책만 따라 딱 국회에서 하게 되면 검찰에서 하게 되면 범죄를 다 밝혀낼 수 있어요. 이 책이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그걸 다 묶어서 그렇군요. 묶어서 누가 봐도 이거 정말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쉽게 상식으로 다 읽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을 고발한 역사 기록서이자 고발서예요. 제가 이걸 이미 검찰총장한테도 보냈고요. 선관위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국회의원들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다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요청하신 자료가 그 지난 4월에 작년 4월에 보궐선거 개표 의혹이죠. 그 자료를 보면서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그거 한번 화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표가 있는 게 좋은데 그 표로 되어 있는 표, 그 다음 장 먼저. 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이거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보십시오. 그게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이제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 모양은 자 보시면 자 그 당시에 보궐선거가 창원 성산하고 통영 고성이 2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자 위에 보시면 위에 선거인 수 먼저 합계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창원 성산은 18만 3천 명으로 되어 있죠. 통영 고성은 15만 5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선거인이 다릅니다. 투표자 수도 당연히 다르죠. 9만 4천 명, 7만 9천 명. 이것만 봐도 잘 몰라요. 근데 옆에 비율로 딱 내봅니다. 투표율. 창원 성산은 51.17. 그다음에 통영 고성은 51.18. 똑같아요. 똑같죠? 비슷하네요. 비슷하다. 아니 소수자리 두 개짜리가 좀 틀리고. 그러니까 한 자까지 똑같은 게 똑같은 거예요. 이건 두 자리 약간 그런 거고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그다음에 자, 이거 똑같네. 어떻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하자고요. 자, 그럼 그다음에 선거일 본투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본투표한 걸 2군데 딱 비교해봤더니 69.7% 창원 성산, 통영 고성 69.6%.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죠. 사전 투표율. 사전 투표 뭡니까 이게? 14.5%. 28.3%. 비중을 보세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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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28.6%. 그다음에 투표율은 14.49%, 14.64%. 이게 누가 봐도 이 두 개 수치가 두 군데 수치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볼 수 있겠어요? 인원이 다른데 두 군데 지역이 다른데 근데 이거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율 똑같이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걸 굳이 맞춰야 될 이유도 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창원 성사는 정의당이 이겼고 통영 고성은 한국당이 이겼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원 성사는 사전투표한 마지막에 몰표가 나와서 바뀐 것 같으니까 뭔가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통영 고성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 표를 보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두 군데 다 조작했다.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무자들은 숫자를 끼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전체 투표율이나 이거 뭐 가지고 바뀌냐면요. 사전 투표 수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본 투표는 바꿀 수 없어. 그렇군요. 조작하기 힘들죠. 근데 사전 투표라는 변수를 독립 변수를 바꾸면 나머지 다 바뀝니다. 이것만 조작하면은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조작하는. 그래서 사전 투표를 그렇죠. 쭉 줄이는 것이 결국 이걸 중요하다. 보면 야 이건 뭔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실무자들도 몰라. 조작한 실무자들은 이거 모릅니다. 자기는 그냥 몇 개 넣으라면 그거만 넣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오느냐? 사전에 했던 여러 가지 자기 여론조사나 이거 맞춰가지고 이 정도 맞추면 일반 국민들이 조작인지 모를 것이다. 그 숫자를 근사실을 딱 내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춰 보실래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은 뭐 증거로 갖고 있는 건 아니시죠? 아니 제가 이걸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의혹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대 트루스 포럼 가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예. 서울대 학생들 수학과도 나와 있고 제가 물었어요. 예. 이걸 보고 예. 학생들이 연구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맞출 수 있는지. 저는 어떤 함수 관계를 조작한 뭔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함수가 안 그러면 맞출 수가 없다.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를. 제가 보기엔 이 모든 게 사전 투표라는 이걸 바꿔서 왜 본 투표를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했을 것이다. 누가 했을까요?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한 데는 공중전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모릅니다. 저희가 이거를 강의하면서 공개를 했더니 시민의 눈이라고 추정된 자들이 이걸 계속 물고 늘어져요. 예. 어떻게 이걸 뽑았느냐, 어디에서 이 자료가 나왔느냐, 이게 맞느냐, 허위 아니냐, 가짜 뉴스 아니냐 그래요. 저희가 이걸 조작할 수가 없죠. 이거 저희가 엑셀로 예. 프로그램에 넣고 다 조작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몰랐어요. 숫자가 뭐 다르니까 숫자 다른데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촉 있잖아요. 야 혹시 그 비율을 한번 나가. 예. 비중을 봅시다. 비중을 왜 똑같은 거예요? 이 비중을 했구나. 비중이란 놓고 곱하기 하면 다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다 조작할 수 있네. 그러면 지역별로 함수가 다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달라요. 왜? 민도나 여론조사나 지역이 다르잖아요. 이걸 평상시 조사 쪽 해놓고 하던 걸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번 선거는 요 함수를 가는 거야. 그럼 자기투표 몇 개 만들어야 돼. 이렇게. 몇 개 됐으면 몇 개 추가 더해. 더해야 자급지시가 있어야만 조작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 조작하는 사람들 저희가 보기에는 뭐 시민의 눈이 아닐까.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다가 걸렸으니까. 충분히 개연성은 있지만 예, 그렇죠. 증거는 없다. 근데 그거를 예. 저희가 수사권을 주면 이제 하겠어요. 수사권은 뭐. 저한테 수사권을 딱 주면 네. 제가 다 밝혀서 책에 있는 거 제가 의문 제기하는 거 전부 다를 다 밝혀서 국민들은 난다치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네. 잘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특별검사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 네. 수사권을 가질 수도 검사가 있겠습니다. 아니니까 검사가 아니더라도 네. 그건 뭐 할 수 조사는 있죠. 제가 네, 조사하는데 제가 조사위원회로 네, 들어가서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고요. 또 하나 이제 이제 자료는 다 네, 되셨죠? 네. 자료는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전자 개표기 문제가 네, 네. 이게 나와서 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렸더니 네, 전자 개표기로는 네트워크 구성이 안 돼 있고 네, 네. 개표소에서만 말하자면 현금 이제 개수기처럼 네, 네. 투표 용지에 세고 어느 쪽에 찍었다 그것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는 뭐 네. 부정이 있을 수 없다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요번에 또 기가 막힌 것이 그 4+1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정당이 지금 30몇 개가 네. 35개 뭐 이렇게 자승자박이 됐죠. 상당히 돼서 네. 이 비례대표 투표지로는
수개표밖에 안 네. 된답니다. 너무 길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씩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 신의 가오가 투표도 있는 것 같아요. 해외 투표도 네. 많이 줄어들고 네네. 이 전자개표도 할수 전자개표기도 없고. 이제 반밖에 사용을 네, 못하는 네, 네. 그래서 수개표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얘기가 그 선관위에서 쭉 오래 근무하셨던 분 얘기가 투표율이 너무 낮아져서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이 만들었다. 네, 네. 그러면서 투표를 낮아지면 저보러 책임지겠네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투표율이 높은 게 중요합니까? 공정한 선거가 중요합니까? 네, 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왜 공정한 선거가 안 이루어지냐? 그렇죠. 둘 다 높여야 된다 그러는데 네, 네. 근데 한쪽에서는 사전 투표가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 투표를 줄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본 투표일 날 많이 투표를 하자고 네, 지금 네. 캠페인을 벌리는 거다. 네, 네. 그래서 투표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고 왜곡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렸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투표율은 올라간 것도 별로 없어요. 자유투표 때문에 올라간 것도 별로 없어요. 선거 당일날 투표해서 없는 사람이 투표해야 되는데 예. 그 대부분의 그렇죠. 선거 당일 투표를 사람들이 가서 한 거예요. 맞아요. 놀러 가려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스위치만 된 거지 늘어난 게 별로 없고요. 그러네요. 예. 아 진짜로 그래요. 통계 보시면 나중에 다 알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전자개표 얘기하시는데 예. 이거는 범죄자가 중앙선관위입니다. 음. 범죄자예요. 전 범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보면은요 해외 나가서 필리핀에 가서 대법원에서 한국산 개표기 이거 문제 있으니까 조작 가능하니까 쓰지 말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나라 망신입니다 이거. 필리핀만 그랬느냐? 이라크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거 조작하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케냐 뭐 많아요. 뭐 남미도 가고 어디 뭐 정말 이거 전 세계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수출하느냐면은 선관위 직원들이 퇴직한 단체가 있어요.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기관의 재원은 예산으로 100% 지원해요. 우리 예산, 국가 예산으로. 우리 국가 예산이요. 국가 예산으로. 선관위 퇴직 공무원이 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관위랑 똑같은 거예요 일종의. 이름만 이름도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예요. 어떻게 보면 월드 이러니까 대단한 기구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거기에 국민 세금 들어갔죠. 수출 어떻게 하냐? 저희가 그 이제 OECD 국가다 보니까 개도국에 대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공적 자금. 공적 자금. ODA라는 ODA죠. 자금. 네. 공적 개발 원조라고 그러죠. 예. 그 자금에 국가 돈이에요. 그 자금을 써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는 나라에서는 자기는 돈 들어가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돈으로 만든 수출해 주는 거예요. 아. 국가에서 국가 돈으로 수출하고 그 돈을 누가 가져갔냐면 선관위 퇴직공무원들이 만든 회사. 선관위 퇴직관에 있는 그 기관이 간 겁니다. 선피하네요, 선피. 예. 자 그러면 이게 중앙선관위와 그 세계선거위원 협의회와 그 수출했던 미르라는 회사 이런 데는 전부 다 한통속이에요.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투표지 분리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근데 뭐냐면 투표지 분리기 뭐냐면 예. 자 그러면 투표지 분리기라는 게 각 후보 A, B, C, D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후보를 분리하면 돼. 예. 분류까지 그럼 그 조사에 분류해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수사급 해야죠. 아니 수표지 분류한 것까지만 하면 돼. 근데 그 뒤에까지 쭉 다 해서 개표까지 다 완전 다 하거든요. 그게 전체가 다 전자 개표기인 거예요. 개표하는 거죠. 투표지 분리기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서 거기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개표까지 다 합니다. 예. 숫자가 연결돼 있어요. 그것도 하면 그 거짓말 다 아는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예. 그러니까 딴 데랑 네트워크가 안 돼서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개표구에서 A란 가불병 후보가 몇 표 득표했는지가 딴 데로 나가지는 않고 네. 그냥 이렇게 각 그 섹터마다 투표지를 넣어주고 그것은 이제 100장씩 묶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놀라운 거죠. 거짓말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거짓말 왜냐면 그렇습니다. 지금 투표지 분리까지 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게 투표지 분리까지 하지 말고 그 뒤에 이거 하는 건 이건 뭐야 전자개표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라. 당신들 투표지 분리기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말에 맞게 법대로 해요. 예. 이게 시민단체 이야기예요. 근데 이놈들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다 하면서 투표지 분리기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 입장이다. 중간선관위는 함부로 범죄 입장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 보고. 그렇죠. 그 공직에 몸담아 그렇죠. 근데 내가 쭉 보다 보니까 범죄 집단이 맞아요. 근데 이걸 조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아. 조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검찰청에 제가 윤석열 총장이
뭐 선거사무 엄단한다고 해서 제가 고발했어요. 이거 공문까지 보냈어요. 이거 조사해달라. 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고 네. 이제 앞으로 2주하고 이틀 남았네요. 그죠? 네, 네. 수요일 날이 선거니까 네, 네. 2주 후에 이틀 후에 이제 선거가 투표가 이루어질 텐데 네. 그때까지 하여간 많은 국민들이 더 네. 공정연에 참여해서 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오로지 공정하게 선거가 그렇죠.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투표 관리가 돼야 된다는 네. 것이고요. 네. 거기에 우리 중앙선관위가 좀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선거 결과, 이 투표 결과가 다음번 정부에서 이제 굉장한 적폐청산의 속거리가 될 것이고 네.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더더구나 필사적으로 막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선거죠. 네. 그렇죠. 어느 당한테 이 선거가 이겨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네. 반드시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반영되는 네. 투표율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표 결과가 왜곡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네. 그런 공정한 선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죠. 예. 저희는 오로지 이겁니다. 저희는 딱 하나 목표예요. 국민 주권을 조작하지 마라. 투표권. 맞습니다. 이게 자유민주 국가의 출발입니다. 이걸 훼손당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키자는 우리 국민들이 모여든 거고 지금 지난번에 저희 2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또 시간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왜냐면 예. 시민들이 알면은 예. 그래 동참하자 이래가지고 어. 그날을 우리가 축제하는 기분으로 맞습니다. 자유민주 시민이 동참해서 예. 이런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눈을 뜨고 지키자. 범죄 예방 활동을 하시는 예방 거예요? 활동하는 거죠 우리는. 예, 아주 훌륭하신 그렇죠. 예방 활동하는 건데 활동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분들도 만일에 네. 위에 잘못된 지시가 있었다면 네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했을 텐데 네. 우리 양 대표님이나 이게 국민들의 시민 활동으로 네. 그런 활동이 없어진다면 그렇죠. 잘못된 활동이 잘 없어진다면 못하는 거죠. 그분들도 보호받을 수 보호받는 있는 거죠. 거죠. 그리고 국민 주권이 이제 다 되살아나고 네, 그렇죠. 공정한 선거 결과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활동은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예. 저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 우리 여기 애국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이 무지 뜨거워요. 아, 우리는 저희는 회비가 없습니다. 오로지 봉사와 헌신이고요. 회비가 없는 조직이에요. 대한민국에 회비가 없는 조직이 있나요? 공익면 회비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봉사와 헌신으로 그냥 각자 마음만 전해달라. 예, 마음만 모아달라. 나하고, 예, 그렇게 하고 예. 몸으로 뛰어좀 나와서 예. 동참하라. 예. 이거예요 저희는. 오늘 하여간 바쁘신데도 네. 입술이 다 부러뜨셨어요. 네. 부러뜨셨는데 예. 하여간 끝까지 국민의 주권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4월 15일은 국민 축제의 날이 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절정 같은 노란 그건데 아유, 잘됐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사실 우리 장모님께서 엄청난 그 기회를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이거 싶다는 이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근데 장모님께서 아주 밑집하시게 딱 공개 토론합니다. 솔직히. 물론 이 사람은 안 나왔지만 못 나오죠 이 사람. 제가 못 나오라고 해요. 오늘 그 얘기 충분히 다 전달했어요. 네. 못 나오라고 해서 네. 왜냐면 저희 나오면 쪽팔리는 거예요. 저도 이상했어요. 잠시 쪽팔리는 나 잘못하면 자기가 그 카페에서 죽어요. 맞아. 너 죽어. 너희 반 너희 누가 나가면 너 범죄를 쓸데없이 뭐 공론심에 예. 나가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범죄자가 자기 저희를 고발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자리는 아마 그나마도 지금까지 토론에서 가장 진실보안. 왜냐면 우리 장모님께 직접 가서 만나보고 그쪽 그거를 얘기를 막 전해 했으니까. 주신 거니까 예. 그게 다 예. 그래서 원래 제가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예. 답이 아니고 질문하려고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하셨어요.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답을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오늘 좋은 선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만일 이번에 우리 양 대표님께서 어디 비례대표나 넣고 그랬으면 그거 봐라 저거 하려고 했다 이런 비난이 저는 있었을 그런 거예요. 거 그죠? 네, 아주 잘하셨고 저는 그런 거 내가 전혀 생각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 거. 네, 전 정권이 바뀐다 안 바뀐다 한게 누구 하더라도 조작할 수 없는 맞아.
그런 선거제도. 그러니까 투표 바로 수개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앙선관위를 만들어 놓고 네. 자기 일거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어떤 떡고물도 떨어지고 그렇죠. 뭐 막 근데 사실은 그 미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대표가 제 고등학교 동기동창. 저는 처음에 그 철수를 굉장히 저기 했는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 선관위 직원들이 나가서 막 네. 싸우고 지들끼리 싸우고 그렇죠. 어디에 자금으로 이거 팔면서 뭐 하고 다 이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너무 슬프죠. 내가 이렇게서 이 돈이 내가 월받는 것이 검은 돈이 아까 생각해야 되는데 상관이 없이 자기는 그냥 거기 들어가면 막 그 직위를 유지하려고 막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그런데 본대가 있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